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기각되어서 직무 복귀할 것이다. 계엄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다. 계엄을 다시 선포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계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초강력 행정 조치를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죠. 반국가 세력들 벌벌 떤다. 그런데 이게 막판에 뒤집힌 게요. 거의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4월 1일까지 5대3으로 기각이었었는데 정영식이 막판에 돌아섰다. 그래서 8대0 인용이 됐다. 왜 그런가 하면요. 5대3에서 서로 대치 구도잖아요.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한 상태가 아니고 윤 대통령이 이긴 거죠. 3이 5를 이기는 겁니다. 기각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요. 40여 기가 임명 안 됐기 때문에 저쪽도 승복을 안 한다고요. 5대3으로 이겨도. 그러면 거대한 내전이 일어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당시 그런 식으로 언론도 그렇고 주요한 논평가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봤죠. 그래서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반국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어떤 이야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대3이면은 이게 이제 대들하게 걸려서 이쪽도 저쪽도 선거를 못 한다. 그래서 질질 늘어지는데 갑자기 한 명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한 명이 이렇게 이제 간다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5대3에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4대4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선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40개가 들어와도 5대4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 복귀잖아요. 기각으로. 그 반대로 3에서 저쪽 5쪽으로 한 명 가버리면 6대2가 되잖아요. 이런 때는 40개 오거나 안 오거나 관계가 없죠. 그대로 6대2가 되든 7대2가 되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2명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소수 의견이고 지는 거잖아요. 이 2명이 이기지 못한다고 6이면 인용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 어차피 질 바에야, 이럴 바에야, 우리도 그쪽으로 갈게요. 아니면 그쪽에서 이리 와요. 어차피 게임 끝났어. 괜히 6대2 되면은 현재 내부가 분란이 있었다라는 것 국민에게 알려주는 셈이 된다. 그냥 만장일치로 갑시다. 화끈하게 팔로 갑시다. 8대0으로 갑시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던 두 사람, 김복형, 조한창도 눈치 좀 보다가 그럴까요? 쓱 하고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5대3이 순식간에 8대0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저쪽으로 움직이면 8대0 된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결과 제일 나쁜 예상이 들어맞아버린 그런 케이스가 됐죠. 8대0이 나온 이야기는 이것이 맞을 겁니다. 조배숙 의원이 국민의힘 의총장에서 이것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이것은 거의 팩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기로 치면요. 후반전 끝나기 약 한 1, 2분 전에 역전골을 먹어버린 겁니다.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뒤집힌 경기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거의 90% 이겨놓고 막판에 그냥 뒤집힌 케이스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지금 정영식 재판관, 이 사람은 윤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딱 한 명이야. 그 8명 중에 딱 한 명이거든. 이 사람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이거야말로 철저한 한동훈 시즌2가 되겠네. 국민의 눈높이 때문에 그렇게 했나요? 거기도? 근데 지금 정영식 이 사람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커뮤니티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지나간 일입니다. 2023년도 12월 그때 기사예요. 정영식 후보자 연 0.6%로 1억 7천만 원 자녀 대출을 받았다. 정여재산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것을 당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이걸 밝혀냈었죠. 어쨌거나 이 당시 이제 대통령 몫이니까 저들이 태클을 걸렸고 이런 것을 찾아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무상으로 정리하고 세금을 피한 세테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기 약점은 약점이거든요. 저는 이게 왜 거론이 되는가 하면 다시 이번에 민주당이 한동안 이게 소강 상태, 이 선거가 이렇게 지연되면서 차일피일 이제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문영배, 이민선이 퇴임할 때까지도 선거가 안 될 것이다. 퇴임 이후로 넘어간다. 엄청난 어떤 그 변수가 터졌죠.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도 다급한 상황이죠. 빨리 끝내야 되는데 끝 못 내니까요.
그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태였었죠. 그래서 비상한 수단을 저들이 이제 동원하고 있었죠. 계속해서 그 진영 전체가 빨리 선거하라고 난리를 쳤고, 그리고 박찬대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그냥 헌재를 공격했죠. 아예 구체적으로 이 보수 재판관으로 불리는 삼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뭐 역사에 죄를 짓지 마라, 국민 앞에 석고되지 않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맹공격을 하면서 을사팔적이 어떻고 을사삼적이 어떻고 을사오적이 어떻고 이런 개소리를 했어요. 그때부터 헌재 내부 분위기가 엄청나게 바뀌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것 말고도 박찬대 말고도 이재명도 지금 당대표라는 작자가 나서서 헌재를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심지어는 한덕수 총리 그리고 마한혁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총리, 부총리죠. 이 두 사람을 맹비난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고 또 협박하는 것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었죠. 몸 조심해라. 최상목 보고요. 몸 조심해라. 그러다 다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밤길 조심해라라고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야말로 완전 양아치 조폭이잖아 이거. 그런 발언까지 했었고, 그리고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 헌재가 자꾸 재판을 지연하니까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 그런 또 협박성 발언을 또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가요. 이거는 그 정도로 그들이 코너에 몰린 것은 맞아요. 5대3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5대3을 바꾸려고 그 민주당에서 그런 말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한동안 이재명이 사라진 시점이 있어요.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던 며칠간 잠적했다라고 할까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인터넷 공간에서는요, 이재명이가 지금 안 보인다. 무슨 지금 수작 부리는 거 아닌가? 제2의 군순일 터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 1년의 이제 변화 과정을 거쳐서 갑자기 4월 1일 날, 선거하겠다고 난리치네. 물론 4월 1일 선거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국민의힘에서요, 드디어 그동안은 관망만 하고 있다가, 적각 선거하라. 조속한 선거를 요청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그랬고, 나경원 의원, 등등, 윤상현 의원 등등에서 전부 선거하라고 외쳤죠. 그러니까 여야가 모두 지금 선거하라고 외치는 상황이 됐죠. 그게 한 2, 3일, 이틀 정도 시간이 이제 갔죠. 그게 3월 30일, 31일 정도 상황이었고요. 그게 갑자기 4월 1일 되면서 헌재가 선거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우파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히려 환호하는 측면도 있었죠. 이제 드디어 조기도 아닙니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는구나. 그랬던 것이 4월 4일 날, 4월 1일에서 4월 4일, 요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결국 그러니까 말이죠. 4월 1일 이전에 국민의힘이 선거하라고 했을 때 그때 이미 정영식의 저 이슈가 이게 맞는 이야기라면요.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 사이에 뭔 일이 터진 겁니다. 정영식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월 1일 선거 발표하기 전에 이미 다 넘어가 버린 거야. 정영식 넘어갔고 최소 1명. 거기다 2명까지 더 이렇게 넘어갔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갔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8대0이 되어 있거나 최소한 6대2는 만들어 놓고 4월 1일 날 선거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8대0이 나오게 된 그런 이야기죠. 정말 기가 찹니다. 정영식 이 사람은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에 2021년 결혼을 앞둔 차남에게 1억 7천만 원을 주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연 0.6%로 책정했던 것,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연간 이자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를 빌미로 소위 절세, 세금 재테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그 당시 했었죠. 그 당시 박용진이가요, 이 정형식 후보자에 받은 차용증 등에 따르면은 정영식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021년 1월 18일 본인의 차남에게 1억 7천만 원을 대여해 줬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사가 있었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정영식에 관련된 뉴스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찾았지만, 민주당 공작조들이 뭔가를 또 찾아냈을지도 모르죠. 들이대면서 협박을 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무너졌다. 저들의 공작에 무너졌다. 이런 견해들, 시각들, 분석들이 없잖아 있는 거죠.
자, 좀 답답합니다. 네, 예전에 권순일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